그래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컨셉이 중요한 거죠. 컨셉. 근데 컨셉은 뭐를 시작하냐? 컨셉은 안녕하세요. 네이버 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랜딩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박정배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브랜딩에 관해서 여러 식당들 브랜딩 해드리고 네이밍 해주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뭘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인지 모셔서. 지금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 편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럼 예.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집은 어딘가요? 오늘 이 온 집은 진진이고요. 네, 진지. 진지 브랜드. 예. 네. 이 브랜드를 제가 이제 창업 때부터 관여를 했었고 음식 관련 칼럼을 한 20년 썼는데 네. 제가 11년 전에 진진이나 식당을 만나면서 그때 처음으로 브랜딩, 네이밍, 컨셉, 스토리텔링 네. 이걸 같이 공부한 집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집이 하자마자 1년 만에 미슐랭 원스타가 돼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좀 보여드리죠. 아, 그렇죠? 이거. 짜잔. 네. 요겁니다. 이게 별이 있죠. 이게 원스타를 의미하죠. 원스타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네네. 지금 중식당은 미슐랭 전체에서 한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광스럽게도 관여를 해가지고 네. 별까지 받아가지고 참 박정배란 그 음식평론가 인상이 갑자기 전환점이 했던 게 뭐냐면 네. 저는 그전에는 칼럼만 썼는데 네네. 공부하고 한 것들을 뭔가 좀 해볼까 하는 와중에 네. 진진의 왕사모님이랑 좀 알게 돼가지고 네네. 사실은 한 1년 동안 술만 먹다가 형님께서 네. 야, 술 그만 먹자. 이제 우리 좀 일 좀 하자. 네네. 그래서 형님 안 드시겠다. 네네. 어떤 걸로 했더니 야, 내가 호텔에서 40년 공부를 했는데 네네. 이제는 호텔 요리를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 그 전까지 식당 중식은 이 탕수육 같은 대중 요리하고 네. 호텔 요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죠. 맞아요. 비싼 거 먹으려면 호텔로 갔어요. 그렇죠. 너무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씩 하고. 이 형님께서 40년 한 기술을 가지고 나는 호텔 요리를 대중한테 알리고 싶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컨셉이 뭐였냐면 진진의 컨셉은 호텔 요리의 대중화였어요. 호텔 요리의 네. 대중화. 그러니까 시대를 딱 보신 거죠. 네네. 그럼 과연 호텔 요리 대중한테 어떤 게 필요하냐 생각해봤더니 대표 선수가 필요하다. 대표 선수라는 건 메뉴죠. 메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메뉴가 그냥 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메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하나는 새로움, 새로움, 하나는 익숙함 익숙함.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새로움은 뭐냐? 듣도 보도 못한 메뉴가 돼야 되는 거죠. 처음 듣는 메뉴. 야, 자, 대중요리 된 식당의 기본은 뭡니까? 짜장면, 짬뽕, 군만두, 탕수육이잖아요. 네, 그렇죠. 얘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호텔 요리가 되려면. 아. 그죠? 근데 호텔 요리만 하면 안 먹죠. 근데 그렇겠죠. 이름은 호텔 요리인데 실제 먹어보면 사람들이 이거 나 알아. 이런 익숙함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익숙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새로움만 있어도 되는 맞습니다.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섞여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지 대중들이 인지할 때 음. 호텔 내 대중이잖아요. 대중. 네네. 그죠? 대중 요리 호텔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중화 시키려면 가격이 세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나온 대안이 뭐였냐? 멤버자가 좋다. 멤버자 이름이 어렵잖아요. 멤보자. 예. 멤버는 뭐냐면요. 멤버는 식빵입니다. 식빵. 멤보가 식빵이다. 예. 식빵의 이름이고 샤는 새우인데 껍질 벗긴 새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껍질 벗긴 새우를 식빵으로 싸서 네. 그거를 탁 튀겨라는 음식입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이 음식은 홍콩에서 나왔거든요. 음. 왜 홍콩이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네네. 중요하냐면 사실은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예. 맞죠? 네. 영국에는 티 문화가 있습니다. 홍차 문화가 있죠. 홍차 문화가 있죠. 근데 먹을 때 그냥 안 먹죠. 네네네. 비스킷이랑 곁들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둥에 뭐가 있습니까? 딤섬 문화가 있죠. 딤섬. 네. 차 먹을 때 당연히 또 이렇게 먹는 거죠, 음식이.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이 어디입니까? 광둥이고 바로 밑에가 홍콩이에요. 광둥 밑에 홍콩. 바로 네. 붙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니까 영국식 이 차 문화, 홍차 문화가 광둥의 딤섬 문화를 만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광둥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 새우입니다. 새우.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게 식빵입니다. 네네. 결합돼서 나온 게 드디어 멤버자가 나오게 된 거죠. 네네네. 근데 들어왔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몰랐죠. 네네. 몰랐는데 왕사모님께서 이거를 대중화에 천명을 내서 오겠다. 그러니까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네네. 국가대표였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형님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왜 안 좋았냐면 나한테 비싼 걸 주겠대, 맛있는 거. 네네. 나온 게 멤버자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 그 멤보샤라는 이름도 몰랐고 메뉴도 처음 알았죠. 메뉴도 처음 봤고. 그렇죠. 네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평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제가 딱 보면 식빵이잖아요, 식빵. 그죠? 네네. 식빵이었어. 근데 식빵을 왜 줄까? 내가 비싼 거 먹으러 왔는데. 근데 먹는 순간 오 마이 갓. 그죠? 튀긴 탄수화물, 우에 새우, 감칠맛의 왕, 기름.
세 가지가 그냥 3박자가 딱 떨어졌네. 햄버거 잘 팔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탄수화물, 지방 다 있는 거, 단백질이 다 있죠. 다 있는 순간 진짜 별이 터진다 그러네 이렇게 네네네. 빠방빠방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 근데 사실 호텔에서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6만 원, 7만 원짜리였어요. 네네네. 진진 멤버십에 오면서 민진에서는 거의 만 원대 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텔의 대중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기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을 잡았잖아요. 네네. 컨셉이 잡혔으니 컨셉에 맞는 메뉴 나왔죠. 네. 그럼 좀 싼데 익숙하되 새로운 것들 네네. 나왔고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 자 탕수육, 짬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합니다. 아. 지금도 안 해요. 진짜 안 그래서 했어요. 여기 다른 예. 매장에서 지금 간짜장을 따로 파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에 맞추려면 메뉴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그 메뉴를 나는 뺄래 이 결정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네. 오픈했을 때요. 네. 그 시비 걸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고객들이. 심지어 그 동네가 약간 그 아저씨들이 저 같은 아저씨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야 왜 안 팔어? 이게 무슨 중식 식당이야? 멤버션은 듣도 보도 못했고 네. 대게살 볶음 이런 거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고 더 웃긴 거 소주를 팔면 이분들이 소주 먹고 막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브랜딩 것도 브랜딩 전략입니다. 네. 컨셉에 맞는 브랜딩이 컨셉에 맞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소주를 팔되 소주를 팔대. 한라산 소주를 팔자. 아 왜? 그 당시 소주가 3,000원 할 때 한라산은 5,000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5,000원, 6,000원짜리 소주는 잘 안 드시더라고요. 3,000원짜리 먹는데 왜 그거 파냐.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브랜딩에 맞게 다. 그러니까 주리 구성이라든지 메뉴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호텔 요리에 긍정적인 요소를 넣고, 네. 부정적인, 그러니까 대중 요리를 인식시키는 아까 말한 짜장면, 짬뽕을 다 빼버리고, 네.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만들었고,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때 혼자 컨셉 만들고 메뉴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네이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이밍. 네이밍이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충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자기 이름으로 하던가 막 그렇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이밍 할 때 사실은 좋은 이름 많잖아요. 그렇죠. 저 많기 때문에 좋은 이름 쓰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전 찾으면 1시간에 50개, 100개 만들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좋은 이름만 따졌을 때 그렇죠. 하지만 컨셉에 맞는 이름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포인트 컨셉에 맞는 이름.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문제는 오너의 정체성이 있어요. 오너 정체성. 그럼 그렇죠? 정체성까지 합쳐져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 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너가 제일 중요한 분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중식에 거의 탑으로 군했던 분이니까. 거의가 아니라 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을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네. 이게 이제 나린 결론이고요.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서담이라는 게 서담. 서담. 예, 상스러운 물이란 뜻이에요.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담.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서담이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 쥐의 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브랜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 그죠? 상표 등록이 돼 있거나 부정 요소가 있거나 네. 그죠? 남의 걸 표절하거나 네. 그 자기 이름 함부로 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이게 맞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근데 왜 담자가 들어가고 지금 진진 들어가는데 진지는요 네. 물진자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지금 힌트가 나왔어요. 왠지. 네. 아까 서담에 또 담자가 물담자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물자가 들어가요. 네. 왜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왕사부님이 중국 분이세요. 네네. 화교분들은 도교를 많이 믿으세요. 그렇죠. 도교가 생활 종교인데 네. 금기사항이 많아요. 금기사. 자, 왕사부님은 스스로 불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믿는 분이세요. 불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물의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중식당 가실 때 입구에 보면 수정이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수정. 수정. 네, 그 물이잖아요. 봤어요. 그분은 사주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단순히 웍을 돌려서가 아니라 네, 그게 사주 자체가. 그렇죠. 자체가. 물론 웍도 들어있는 게 있죠. 불의 음식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왕사부님께서는 처음에 만들 때 난 물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담은 안 되니까 두 번째 생각해 뭐냐. 이 진지는요.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는요. 여기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여기 서교동에. 네, 양화진 앞에가 양화진이거든요. 양화진. 양화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왕사부님의 아버님이 천진 분이세요. 천진. 네. 그러니까 진짜가 다 겹치잖아요. 진진. 네, 그러니까 고향의 진과 현재의 진이 합쳐져 가지고 진진했고 이 두 가지는 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오너께서 왕사부님께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야.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풍부한 물 속에서 일을 하니 나는 너무 안전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원래 요즘 유행은
예를 들면 컨셉을 잘 표현해주는 이름.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돼지고기만 팝니다. 돼지고기만 팝니다. 이러면 네. 갈비 로만. 네. 제가 이름 지은 이름이 네. 갈비 로만 지었죠. 네네. 그런 게 제일 좋은 이름인데 네. 플러스 알파는 뭐냐? 오너가 가지고 있는 경찰성과 네. 그분이 마음 편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진진이라는 이름이 정해졌고요. 이거는 도대체 셀 수 없는 몇 박자가 다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진이 졌더니 근데 해보니까 또 그중에 옛날 사실은 브랜드 여러 가지 좀 변천사가 있는데 90년대까지는 뭐가 유행했냐? 발음이 중요했어요. 아. GM 그죠? 죄송합니다. 아, 얘는 발음하기 좋은 것들이 좋잖아요. 그죠? 네네. 받침이 이때 약한 발음들이 좋기 때문에 네네. 진진이 너무 발음하기 좋잖아요. 그 진진이 방금 그 중국어예요? 아니면 그냥 한국식 그냥 진짜 발음을 저기 중국 하고- 맞습니다. 제가 왕사부님한테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자, 네.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는 디자인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장은 아름다운 디자인이 와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해진 다음에 네. 글자체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네. CIP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마지막 보여준 건 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아, 이것도 디자인한 거예요? 이 글씨? 아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있잖아요. 네. 서해가다 맡겼더니 거의 몇백만 원을 달라고 주면 온 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그 생기는 달리 제가 공부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좀 이제 공방이 있어가지고 학벌도 좋으시고. 아닙니다. 뒤졌더니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청나라 최고의 서예가가 있어요. 네. 정불언이라는 정말 불언. 정불언. 그러니까 예명인데 네.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아주 풍미한 그분이 예서체라는 글자가 있는데 네. 그게 대가예요. 예서체는 굉장히 모던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글자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분의 예, 글자를. 이게 되게 모던하죠. 네네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CIP에 맡길 때 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옛날 걸 잘 찾으면 이렇게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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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걸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죠. 공짜로 이게 맛있는 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모던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 그럼요. 이게 19세기 말에 쓴 건데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걸 네.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이게 두툼해가지고 약간 그렇죠. 배불러 보이기도 해요. 아, 저는. 몰랐네 그걸? 대박이다. 저는 이게 네. 보면 이게 뭔가 가냘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그렇죠, 따졌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덩치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글 자체가 우리 초소체도 있고 명조체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옛날 고대에 만들어진 채소인데 굉장히 어차피 현대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했더니 발음 좋고 그림 예쁘고 디자인 좋고 근데 음식 맛있고 뜻도 좋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뭐냐 그러면 스토리텔링 간단하죠. 이 왕육성이라는 분이 살아온 음식 네.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40년 동안 어떻게 음식을 해왔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차렸는데 사실은요 그 가오프를 한 달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오픈한 날 줄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전날부터? 예. 그날 잃을 수 없는 게 어느 평론가가 물어봤대요. 여기 언제 오픈했는 사람이 이게 맞냐? 오늘이 오픈 날입니다. 향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브랜딩, 스토리텔링, 네임 이거를 그냥 그냥 좋은 거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컨셉이 딱 정해지면 뭐가 좋냐? 일단 오너가 딱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컨셉. 그렇죠. 정체성이 확실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들이 확실해져요. 종업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는 정체성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음식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손님들이 좀 빨라지는 겁니까? 저 집은 호텔들이 대중 왔는데 이걸 잘해.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게 결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다 이렇게 큰 브랜드랑 거대한 음식점 쪽에서 컨셉과 스토리텔링과 네이밍이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메뉴가 돌아가잖아요. 메뉴까지. 이게 다 이거 돌아가게 되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래 가려면 그럼요. 오래 가고 기억에 남으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코칭을 많이 다니고 예. 작가님도 많이 다니지만 예. 뭐 얘기하다 보면 뭔가 뭐랄까 사람으로 따지면 팔이 한쪽 없는 듯한 다리 한쪽이 없는 듯한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앞이랑 언급은 못하지만 예. 근데 정말 아쉽죠. 근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드리면 또 받아들이지도 않잖아. 예.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브랜딩 컨셉이 진짜 그걸 왜 해? 하지만 그 어떤 그 조사를 한 게 있는 회사에서요. 네. 그 대기업 같은 경우인데 보통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네. 97%가 그 후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3%가 뭐에 들어가냐? 앞 단계, 기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획 때 3%가
97%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3%의 예. 첫 단계가. 예. 그러니까 3%의 첫 단계 기획 단계에서 잘 투입이 되고 아까워하지 않고 큰 그림이 그려가면 그 다음에 97%가 잘 갈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중간에 우리가 바꾸게 되면 50%, 70% 손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우리 소상공인들 예. 만나 보시면 나는 이 메뉴를 잘해. 예.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 좀 찾다가 네이버에서 찾다가 그렇죠. 내가 상표 등록 돼 있나 안 돼 있나 막 체크하고 나 이 메뉴 잘하니까 이 이름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단계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저기 스토리텔링이나 네임이나 브랜딩은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걸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어디 가서 교육받고 그렇지. 이제 이걸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는 만드는 게 발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가 어떤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한 건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설계도. 설계도를 그리는데 이런 거죠. 자, 나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좋아해. 그러면 돼지고기를 할 때 그냥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브랜딩이라는 게 뭐 차별점이라는 거잖아요. 브랜딩이요. 그렇죠. 차별할 때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돼지를 이런 돼지를 하겠어. 예를 들면 브랜드 돼지를 하겠어. 그죠? 우리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벚꽃샷 K라든지. 네, 그렇죠. 그럼 벚꽃샷 K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내는 과정이죠. 근데 네. 나는 일반 돼지인데 이 돼지를 특별하게 숙성을 시키겠어. 그게 그 유명한 숙성동. 네네. 그죠? 네네. 숙성시켜서 나온 것들이고.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온 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브랜드가 나오는데 더 문제는 뭐냐? 더 문제는 그 뭘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컨셉이 중요한 거죠. 컨셉. 근데 컨셉은 뭐를 시작하냐? 컨셉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 아, 컨셉은 질문으로. 어떤 네. 질문? 이런 거죠. 내가 진지를 예를 들면 진지를 갔는데 멘보샤 먹었는데 맛있어. 근데 왜 이걸 안 팔지 다른 데는? 그러면 왕사부님이 이거예요. 야, 그럼 이거를 내가 대중화 시켜볼까? 이거를 들고 나오는 거죠. 왜 없을까? 왜? why? 없을까? 왜 없을까? 이걸 왜 못 먹을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블루오션, 레드오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레드오션 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망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레드오션이라는 건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건 많이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중적인 거.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를 바꿔주면 살짝 특별해지면. 그게 자기만의 블루오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드오션 사람들이 다 저거 해야겠다. 우르르 온단 말입니다. 또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질문의 시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없을까? 왜 안 될까? 이런 것들. 그런 컨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고깃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실은 굉장히 옛날 올드한 고깃집을 인수하신 분이 저한테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 고깃집이 옛날 올드한 분위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집은 메뉴 하나 바꾸는데 그 메뉴가 브랜드 네이밍이 돼버렸어요. 오케이.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그래야 또 보시지.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 내용이 원래 짧을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몇 번 돌려보시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어서 혼자 만드실 분들은 그렇죠. 이 영상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많은 것 좀 풀어놔 주세요. 자주 좀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